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 2시간 정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주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애터미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셔서 이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국말로 하면 다단계 판매업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냐면 유통업이에요. 유통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다 수없이 들어보신 단어죠. 유통은 뭐예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혹은 상품을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백화점도 가시고 한국도 가시고 인터넷 쇼핑몰도 쓰시고 전부 매일매일 아마 여러분 하루도 안 빼놓고 뭔가에서 어딘가 사실 거예요. 대부분 다 유통업체에서 사시죠. 바로 그런 일을 한 업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애터미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다른 일을 뭐 일반 유통업체같이 그냥 백화점, 할인점 이렇게 부르면 끝날 텐데 왜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업종을 따로 만들고 또 법으로도 이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느냐면 일반 유통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유통에는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냥 사업자라는 조직이 있어요. 사업자 한 명씩 있을 때는 이제 사업자고 이 사업자가 많이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죠. 이 사업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도 물론 사업자이고 저도 그런 사업자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도 애터미 사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 사업자들은 애터미라는 회사, 유통업이죠. 유통업을 하는 애터미 회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소비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이 소비자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겠죠. 이 수입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의 사업자인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애터미가 하는 유통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애터미 제품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소비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수입이 발생되면 제가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분배한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만 백화점에서 사업 설명 듣고 할인점에서 사업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또 알아보려고 가신 적도 없고 그런데 똑같은 유통업체인데 애터미에 여러분이 와서 들어보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유통에는 없는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자격 조건이 있죠. 그런데 어떤 조건도 없이 누구든지 애터미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다 별 볼 일 없어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별 볼 일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좀 별 볼 일 있는 일들은 대부분 조건이 까다로워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다못해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데 이건 아무 조건이 없이 하니까 얼핏하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건 별 볼 일 없는 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상당히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별 볼 일이냐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10년 이상을 했는데 4억 이상을 벌고 있어요. 세상에 다른 일을 해서도 벌기 힘든 일을 아무 조건이 없이 했는데 제가 그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저 말고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모를 때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알게 되고 저같이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엄청난 고소득을 여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면 이게 뭐 다른 유통하고 똑같은 유통이고 더군다나 다른 유통은 그냥 물건을 쓰는 소비자로서만 끝나는데 사업으로서 돈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안 좋으냐?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지금도 뭐 수백 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유통을 제대로 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유통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요. 무슨 다른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데려다 돈을 투자시켜서 돈 벌 수 있다고 사기를 치고 그래갖고 사람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가 전혀 없었냐? 있긴 있었어요. 외국 회사들이 몇 개 있었고 한국 회사 중에서도 뭐 한두 개 있었는데 대부분 나머지 90% 이상 거의 99% 회사들이 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유통을 하지 않고 거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기를 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유통을 제대로 유통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애톤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는데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애터미에는 애터미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학벌도 별로 안 좋고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개분, 신용불량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애터미를 통해서 기회를 잡아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2억 이상 버는 사람, 연수입이 2억 이상 버는 사람이 200명 이상 애터미 국내에서 그 다음에 4억 이상 버는 사람 이걸 로얄클럽이라고 하고 프랑클럽이라고 하는데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국내에만 60명 이상입니다. 해외로 치면 더 훨씬 많고요. 네. 저는 여기에 이제 4억 이상 수입자에 들어가 있어요. 네.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기가 전에 부러웠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벌면 언제 저렇게 돈을 벌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삶의 조건이 안 좋으신 분들도 여기서 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정도는요 여기서 아주 좋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 그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거의 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거지. 그러니까 뭐 집은 다 비닐하우스 아니면 지하 빈칸방, 월세방 이런 데 살고요. 점심 먹을 때 1,000원이 없어갖고 일반 이런 은행 같은 데 가서 정수기 그 뭐죠? 은행에 가면 물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점심에 물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성공하신 분들에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건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애터미를 통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애터미를 잘 만나시는 거예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꿈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꿈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고 그냥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이 개그맨 이 친구가 자기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자기 아이들하고 와이프는 절대로 돈 걱정을 안 시키겠다.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살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망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때는 무조건 때리면 결혼하는 거죠. 결혼 안 하면 이상한 사람 같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걸 결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내 가족들은 절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은행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제1은행, 요즘은 SC제일은행이죠. 거기 제1은행 들어가서 제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은행에서 출세를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C제일은행에서는 지금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제가 그만두기 전에 그 은행에서 제 이름을 대면 은행장도 달았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성공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행장을 할 수 있는 거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그런 은행 내에서는 그냥 인재였죠. 인재.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은행에 들어가서 한 20년을 거기서 이제 지점장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40대 후반이 됐는데 은행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출세를 해도 부자가 못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보고 그럴 수도 있죠. 너 바보냐? 야, 은행에서 출세 안 되고 부자가 못 되는 건 그런 40대 후반이 돼서야 알았냐? 라고 물어보게 얘기했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대부분 20대 때 30대 초반에는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무슨 일을 하든 막연하게 본인이 한 50살쯤 되면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부분 젊은 사람들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자려고 애를 쓰잖아요. 삼성이고. 근데 그때 들어갈 때 포부는 뭐예요? 다 거기서 출세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50이 되면 어때요? 대부분 부자는커녕 다 쫓겨나서 나와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계에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은 뭐 부회장까지 올라가서 사장을 해도 아주 부자는 못돼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들이 삼성에서 사장단에 있었던 애들 몇 명인데 지금 사는 걸 보면 그냥 강남의 아파트 하나 정도지 잘 살지는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여유가 없어요. 월급쟁이들이 원래 그렇죠. 부회장 정도를 하면 좀 괜찮은데 부회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삼성 역사 속에서 부회장이라는 건 지금까지 5명도 안 되니까 그건 뭐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부회장은 직원이 아니에요. 집사죠, 집사. 집사란 말 뭔지 아세요? 집사? 온갖 그 집안의 가문의 굳은 일을 다 해주는 사람들. 여차하면 모두 가요? 감옥도 가는 거예요, 감옥도. 네, 그런 사람 집사라고 해서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부회장을 하는 거고, 부회장을 하는 거고, 일반 전문 경영 사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은행에서 부회장 정도 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50이 돼서 지점장이 돼서 이제 부회장이 될 그런 나이에 돼서 보니까 이거 부회장을 해도 잘 살지 못하구나. 제가 지점장 때 연봉이 한 9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요즘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한 3천 되는데 부회장이 얼마였냐면 연봉이 한 2억 정도 됐어요. 행장이 3억이고. 그럼 2억을 받아서 한 3년 정도 하면은 6억 정도 받는데 그거 좀 잘 살 수가 없죠.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회장이나 행장은 명예직이지 부자가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다른 일을 몇 년 동안 찾다가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났어요. 애터미를 만났는데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걸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딱 그냥 처음에 들었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듣고 제가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하니까 수익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제가 한 7년이나 8년 차 됐을 때부터 수익이 한 4억 정도 났어요. 4억 이상, 지금 4억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수익으로 보든 재산으로 보든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벌써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화하고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돈 욕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확인했었어요. 내가 돈 욕심이 많구나. 근데 나는 그래 돈 욕심 많아 어쩔래? 내가 돈 욕심 많은데 난 돈 욕심 많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애터미하면서 와서 정식으로 이제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낀 건데 제가 돈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저한테 돈 욕심 많다고 하는 친구는 다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 꿈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꿈이 있죠? 거의 99%가 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를 볼 때는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도 사실 그게 꿈이라고 명확히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내 희망사항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볼 때는 돈 욕심 많은 놈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보통 사람이 다 이 정도는 살고 싶어요? 이 정도 살고 싶죠? 네, 그렇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로 살려면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부자가 안 되면 월급쟁이에서 연봉 1, 2억 받아서는 절대 이렇게 못 산다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것도 오랫동안. 월급쟁이라는 게 뭐 그래서 한 2억을 번다 치자고. 제 친구들 같이 뭐 부사장에서. 근데 50대 초반에 그만둬.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100살까지 계속 다닌다? 그러면 다닐만 하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역시 계속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다닌다? 그럼 저도 예전 은행에서 제가 부행장 했는데 연봉 2억에 100살까지 다닐 수 있다. 그럼 제가 그거 하고 은행을 그만두겠어요. 계속 다니지, 편안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보가 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하고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연봉 1억이면은 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갑니다. 한 거의 7, 8% 안에 들어갈 정도. 10% 안에 들어가요. 10% 안에 들어가면 부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벌면 부자입니다. 10%면. 그렇죠? 근데 막상 10% 안에 들어가서 연봉 한 1억 정도 받으면 손에 한 평균 8억 9억이잖아요. 800만 원, 9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사람한테 당신이 상류층이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상류층이라고 답할까요? 여러분이 800을 벌어요. 800을. 연봉 1억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통계적으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면서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를 버느냐면 3,600만 원을 벌어요. 3,600만 원 연봉을 받으면 대한민국에서는 50%입니다. 딱 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작아요. 사실은 3,000, 2,000대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30대, 40대만 생각하면은 40대만 생각하면은 훨씬 더 벌 수 있어요. 그런데 70대, 80대까지 다 포함시키고 20대까지 포함하면은 3,500도 큰 돈이에요. 중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받으면 한 상위 10%나 들어가는데 막상 그 사람들한테 상위 10%나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한 달에 800씩 버는데 연봉을 치면은 800씩 버는데 월수입이 800인데 당신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10% 중에서 몇 프로나 본인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할까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나머지 10% 중에 9%가 그러니까 100명이면 90명이 본인이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90명 중에서 다도 아니에요. 한 70명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20명은 연봉 1억인데 자기가 하류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류층. 현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살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정도 살려면요 상당히 수입이 많아야 되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게 무슨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생활이냐? 불가 좋은 좀 아파트에 살고 보통 걱정 안 하고 은퇴해서 그냥 가끔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다니고 애 뭐 집 하나 사주고 그게 호합한 생활이에요? 아니죠. 아니라니까. 근데 그 정도 살려면 부자가 돼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또 제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애터미를 했고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다른분이 다단계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은행 지점장이 다단계를 왜 하냐? 너 우리가 학교 나와서 할 일이 좀 없나 이렇게.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면 다단계 아니라 1000단계, 만단계, 만단계가 있지. 내가 하나 고생해서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은행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고생스럽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은행 다닐 때 아침에 보통 7, 8시에 출근해서요. 밤 12시에 퇴근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은행에서 출세를 못해요. 9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일찍 그만둡니다. 직장 다니는 걸 포기하는 애들. 거기서 내가 임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애들은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 12시까지 붙어있어요. 휴가 안 갑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그렇게 다녔거든요. 20년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서 출세를 한 거예요. 근데 애터미 제가 10몇 년 했으니까 아무도 은행보다는 잘 그랬죠. 그런데 수입은 어때요? 은행에서 20년에서 1억을 벌었는데 여기서는 불과 8년 만에 4억씩 벌게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도구의 차이예요. 도구의 차이. 여러분이 이제 이 도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강남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의대를 보내려고 막 애를 쓰죠. 왜 의대를 보내려고 해요? 도구를 조금 더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도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그렇게 수입이 2, 3억이 안 된다면 어떤 부모가 뭐 한다고 그 의대를 보내려고 해요? 맨날 환자들하고 싸우고 수술하고 피 보고 이러는데 그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보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시면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매일 피 본다는 게. 그런데 그 도구가 그래도 다른 도구보다는 수입이 많으니까 그걸 보내려고 이렇게 악을 쓰는 거죠. 그렇죠. 도구의 차이죠. 그래서 이 애터미가 바로 이제 그런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드셨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경험하셨고 하는데 만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만나시고 어쩌면 저 같은 경우도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제가 지금의 어떤 삶을 살 수가 없듯이 여러분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일단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나오는 아웃풋, 인풋보다 아웃풋이 굉장히 큰 그런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애터미를 열심히 했다고 치더라도 8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치더라도 뭐 얼마나 했겠어요? 밤에 12시, 1시 돌아다니는 거 사람들한테 가서 애터미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하고 7, 8년 만에 4억씩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벌겠어요? 편의점을 해도 하루 12시간씩 일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3, 400 벌어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돈을 자본을 잠깐 1억, 2억을 넣어갖고 그런 거에 비하면 애터미는 굉장히 이제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이 기회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애터미를 알고 그런 먼저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 애터미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애터미 만나고 열심히 하겠어요? 네.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애터미가 빛을 발하는 거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은 애터미 만나봐야 이거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다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애터미가 정말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도대체 100명 하면 그 중에 몇 명이 성공하냐? 100명 하면 그거 궁금하신 분. 애터미에서 100명은 몇 명 성공하는지 궁금하신 분 같은 분들. 궁금하면 궁금하시죠? 빵프로가 될 수 있고 100%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100명 중에서 99명이 성공해도 사장님이 성공 못하면 빵프로예요. 근데 100명 중에서 1명 성공하도 내가 성공하면 그게 100%가 되는 거예요. 이 퍼센트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 됐는데 본인은 가난해. 그럼 선진국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터미에서 여러분이 만나시게 되면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몇 명 성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때도 제가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이 같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만 성공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을 그만두고 성공한 사람 몇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서 할 때 나는 만약에 이 도구를 잡아서 한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사업자로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판다는 얘기고 세일즈하고 같은 거 아니냐. 세일즈는 어때요? 세일즈는 판매를 해서 누굴 만들어요? 고객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 만들면 여기도 수입이 나와요. 당연히 수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영업인데 다시 오는데 나는 못 팔아. 그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수입. 나는 다른 거는 다 해도 영업을 못해. 누구한테서 파는 건 나 진짜 못해. 참고로 저도 파는 건 못하는 게 아니고 싫어해요. 파는 거. 여러분 이제 파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가끔 있어요. 정말 영업의 규제들. 이런 사람은 그냥 뭐 앉아서 있으라도 못 있어. 저거 막 후기로 나가셨네. 가서 막 닥친대로 팔리지 않아갖고 그런 사람들은 판매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판매왕. 네. 보험왕, 자동차 판매왕.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일이 그런 세일즈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세일즈맨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3억, 4억씩 벌 수 있어요. 그러다 이 세일즈맨이 죽었다. 어떤 세일즈맨이 보험 판매왕, 자동차 판매왕이 저같이 4억을 벌어.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수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팔 사람이 없으니까 수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팔아서 나왔는데 팔던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수입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런 수입을 노동 수입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동 수입. 노동 수입은 뭐냐면 노동을 할 때만 나오는 수입이에요. 노동을 안 하면 안 나와요. 모든 월급쟁이들, 공급생활자 다 노동 수입자들이에요. 회사 그만두는 순간 아파서 그만두든 뭐 죽든 뭐 그냥 퇴직하든 안 나오죠. 저도 은행에서 지금 월급 한 푼도 안 나와요. 왜? 제가 은행에서 노동을 안 하니까. 노동 수입자죠. 이 노동 수입자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공급생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은 수입이 노동 수입이 아니에요. 본인이 노동을 안 하는 경우에. 근데 본인 혼자서 몸으로 때운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영업자들은 노동 수입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수, 배우, 뭐 운동선수들, 변호사, 의사 전부 노동 수입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일을 할 때만 나오는 수입이 노동 수입이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제가 받던 돈 이 수입은 제가 여기서 죽었다. 제가 일단 죽었다 했을 때 죽는다는 표현이 그렇죠. 근데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오늘도 가다가 일단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운전 조심해서 해야죠. 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입이 만약에 애터미에서 나오는 수입이 안 나온다면 이것도 노동 수입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죽었을 경우에 수입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한테 상속이 돼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제가 죽으면은 제 이 가족들, 우선 아내, 저는 가족인데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겠죠. 아들도 있는데 저는 아내로 해놨어요. 저는 와이프로 해놨어요. 여성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남편한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남편한테 안 해도 돼요. 자식한테 하면 된다, 자식. 아들이든 딸이든 뭐 본인이 원하는 남편 하면 돼요. 그 제 수입이 노동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입은 무슨 수입이라면 이걸 권리 수입이라고 해요. 권리 수입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이 권리소득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면 등기 권리증이 나오죠. 등기 권리증.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죽었을 경우에 어떤 집을 사든 상가를 사든 이제 사는데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등기 권리증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내 가족한테 상속이 되죠. 그렇죠? 그걸 권리소입니다. 그걸 권리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임대료를 받고 있을 때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임대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이 계속 임대료를 받죠. 그것이 권리소득이에요. 권리소득. 애터미 소득이 바로 그런 권리소득이다. 그럼 무슨 얘기가 이 세일즈하는 사람들의 고객은 내가 죽으면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순 고객에 불과해요. 그런데 애터미의 소비자는 내가 죽었을 경우에 없어지는 그런 고객이 아니고 요거는 내 자산으로서 건물 같은 자산으로 그대로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이거 파는 게 아닙니다. 판다는 것은 내가 팔 때 이익을 취하고 관계가 이미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꼭 세일즈하면 고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게도 빵집도 고객이 있죠. 그 와서 물건을 사가 고객이 사갔어. 그럼 빵집 주인이 그 빵을 팔면서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그 고객이 그걸로 일단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다시 오면 또 다시 고객이 되지만 안 오면 그걸로 영원히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 소비자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물건을 쓰는 한은 제가 죽었어도 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쓰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가족의 매출로 남아서 나한테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 살아있는 자산. 그리고 이 내가 만든 소비자들은 건물 일대 올리는 벽돌 같은 거예요. 벽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벽돌을 얼마를 쌌냐면은 200억짜리 건물을 지을 정도로 벽돌을 쌌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 수익이 나오려면 1년에 4억 정도 나오려면 건물로 임대료를 받으려면 200억짜리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건물을 벽돌을 싸서 200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제 자산, 이 소비자는 저한테는 넌 200억짜리 자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달라요. 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소비자들을 대할지가 딱 결정됩니다. 이 소비자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건물을 지탱시켜주는 하나하나의 벽돌하고 똑같은 존재, 기둥이고 벽돌이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제가 죽어도 돈 구정할 필요 없어요. 왜? 계속 사업이나 돈이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받다가 저희 아내는 제가 죽든 말든 별로 상관 안 해요. 죽거나 말거나 뭐 돈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러면 제가 이제 와이프를 제 사무적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바꿀 수 있어. 제가 내 마음이에요. 제가 바꿔 아들로 땡치는 거. 우리 저희 아내는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애처하니까 계속 아내를 제가 이제 상속적으로 해놨죠. 저희 아내가 죽으면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저희 아들은 얘는 저희가 부부가 다 죽어도 본인이 죽을 때까지 1년에 4억씩 나오는데 돈 걱정을 평생 할 필요가 없네. 이 잘난 아버지를 또 가고 괜찮은 아버지지 진짜. 남들이 하지 말라는 다단계 갖고 제가 이렇게 평생. 그럼 우리 아들은 또 사업을 했는데 안 해도 돼요. 사업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사업을 안 하지만 크라운 마스터는 아니에요. 돈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사업을 안 하는데 제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저희 아들이 나타나서 제가 여러분 스폰서입니다 할 일은 없어요. 없어. 돈만 상속이 되는 거지 직위는 상속이 안 돼요. 직위가 상속되는 건 법이 해당성이 없어요. 이 법으로는 요 수입만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애터미가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전부 다 상속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러니까 애터미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만약에 애터미 회사가 상속을 안 시켜줘, 그러면 뭐 소송이 붙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지조회사.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권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반드시 애터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99%가 노동 수입에 의지해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 1%만이 권리 수입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건물주들. 건물주. 그러니까 저는 간물주라고 하죠. 건물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작권 수입 나오는 사람들. 근데 이 저작권은 건물에서 약해요. 저작권은 노래 인기가 떨어지면 노래방에서 노래 안 부르면 나올 일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경우는 많이 나오죠. 그럼 배우들도 옛날 배우들은 다 돈을 번들어 써갖고서요. 다 가난해요. 최무령 이런 사람을 보시면 엄청나게 방대 스타였죠. 지금 엄청 돌아가셨나 보고. 돈 한 푼 없이 거의 돌아가셨죠. 다 써버려갖고. 네. 근데 요새 배우들은 돈 다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악착같이 모아서 뭐예요? 건물 사죠. 네. 그래서 뭐 현빈이고 다 건물 다 있어요. 전부 다 장난이야. 뭐예요? 권리 수입을 확보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권리 수입을 확보하시겠어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일생일대의 기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여러분이 그럴싸해 보는 일은 다 노동 수입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노동 수입에 의지하는 일은요 반드시 나이 들면 어찌 되게 돼 있어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통 몇 살까지 일을 해요? 80? 많이 하면 80세까지 하겠죠. 많이 하면. 근데 우리 수명이 몇 살이에요 지금? 120. 시작해보세요. 80세까지 일하고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노동수입, 기존의 노동수입으로는요 40년을 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쓰고 모아봐야 일반 여러분이 하시던 노동수입에 이르는 40년 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못 모아요 절대로. 안 쓰고 모아도 힘들어. 안 쓰고 모아도 힘들어. 그런데 안 쓸 수가 없죠. 쓰죠. 네. 직장부터 다녀봐야 뭐 한 30년 다니죠. 길어봐야? 요즘은 20년밖에 못 다녀요. 삼성전자가 보통 퇴직하는 나이가 48살이에요. 대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졸업해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48살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 다니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벌어서 50살에 나와갖고 100살까지 70년 살아야 되는데 제 아무리 자기가 많이 모아봐야 70년 살 동안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못 모으니까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데 대부분 회사 다닐 만한 때보다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대부분 그만두고 하는 일이에요. 제 은행 동기들이 대부분 일을 다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모아놨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20에서 많이 벌면 180 정도. 그게 한계예요. 가장 많이 버는 애를 제가 들어보니까 180 정도 벌어요. 그리고 보통 120 정도 벌어요. 그거 가지고 생활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그 하는 일도 75세 넘으면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런 일도. 그러니까 시청에 무슨 계약직 공무원들, 뭐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하다가 경비도 75살 넘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노동수입에 의지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100%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이 권리 수입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애터미가 거의 유일한 권리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은 그런 아주 엄청난 기회를 만나신 겁니다. 단순한 다단계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애터미 한다고 하면 주변에 다 날릴 거예요.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뭐 너 돈 다 날린다, 뭐 하다 그만둔 사람 많이 봤다, 뭐라 그래, 또 뭐 돈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안 된다. 저보고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저보고 너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저한테. 근데 저보고 제일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는 은행장 지점장 같은 새끼가 미쳤냐? 돌아가냐? 그 다음에 또 동창원들이 학교 강신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 사업을 언제 해야 되냐면 스폰서랑 같이 다닐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 있죠. 돈 많이 벌면 네가 돈 많이 벌고 보여주면 그때 할게. 돈 많이 벌면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네. 같이 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 스폰서가 같이 다닐 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스폰서를 같이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폰서 옆에 스폰서 옆에.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면 다 좋은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성공하느냐? 아니라겠죠.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대로 된 회사가 네트워크이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회사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성공하고 어떤 회사는 실패하느냐. 회사가 실패하면 사업자도 실패하는 거고 회사가 성공하면 사업자도 성공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패, 성공과 실패 뭐로 이것이 결정되느냐. 멤버십을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멤버십을 못 만들면 실패하는 거예요. 멤버십은 뭐예요? 소비자와 이 애톰이라는 회사, 유통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통회사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마트에 소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마트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유통회사들은 소비자 멤버십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쿠팡이 요새 왜 잘 돼요? 소비자 멤버십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지만 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유통하고 달라서 뭐가 있다고요? 사업자. 일반 유통은 소비자만 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도가 빨라져요. 자, 내가 한 명 있어. 근데 내 밑에 파트너 사업자가 한 명이 나와요.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소비자가 50명 만들면 나 혼자 있을 때는 50명이 끝인데 한 명의 사업자가 있으면 50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0명이 되죠. 갑자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나가 둘 되고 넷 되고 여덟 되고 이 배가의 원리가 작동이 돼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수만 명의 소비자, 뭐 10만 명 정도의 소비자가 있는 건 바로 이 배가의 원리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돈을 다 벌고 이분들은 그럼 나를 위해서 있어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 밑에 소비자 중에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제 밑에 파트너가 10,000명 있다고 치면은 10,000명 있으면은 제가 한 달에 4천만 원을 벌면 어쨌든 이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하나 키워서 여기서 성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나와서 이 매출이 커서 돈을 버는데 그런 역할을 여러분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이 스폰서들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멤버십이 소비자 사업자를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이걸 못 만들면 실패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난 이유는 뭐예요? 멤버십을 못 만들어낸 거죠. 자동기업, 옛날에 자동기업 같은 경우는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자동기업을 3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 그게 온전한 사람이 소비자가 오겠어요. 그럼 출발부터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 된다고 하는 놈이 미친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20만 원짜리를 300만 원을 파는데 돈 벌 수 있다고 해갖고서 오면은 거기 소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 돈 벌려고 모이는 사업자. 그럼 유통회사가 소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미 출발부터 틀려먹은 거죠. 여러분 간단해. 요새는 코인 가지고 또 많이 해요. 코인. 근처도 가지 마세요. 코인을 만들어갖고 본인들이 유통을 시킨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중에서 팔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법 다단계 회사들이 만든 코인은 어디 가서 이론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코인 하나당 500만 원, 1,000만 원씩 사게 해요. 돈 벌 수 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걸 사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소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럼 유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드는데 이 멤버십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겠죠. 소비자는 제품이 중요하죠. 제품이 싸고 좋아야죠.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는 뭐예요? 제품 플러스 뭐예요? 마케팅 플러스 수익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수익 구조가 뭐냐면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구조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회사로 말하면은 근무 조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취직하게 되면 어디서 근무하냐, 연봉이 얼마냐, 무슨 일을 하냐 따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회사로 말하면 수익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품과 수익 구조가 멤버십을 만드는데 이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지금까지 네트워크들이 대부분 다 이 제품 때문에 안 되는데 애터미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싸고 좋다. 그래서 소비자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년 사이에 2조 정도 매출을 올리는 거죠. 이제 이 제품에는 화장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품도 있어요. 일반 생필품. 일반 생필품은 가짓수가 뭐 한 1,000가지 되니까 제일 많지만 중요한 건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이 네트워크 회사는 단순히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에요.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소비자들이 사게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랑 경쟁이 되면 쿠팡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이길 수가 없죠.
몇십 조짜리 회사하고 좀 네트워크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에만 있는 제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은 오직 애터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주력 상품이 여러분이 독점 제품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직접 만들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기농 제품이고 맨날 그런 걸 강조하는 게 가르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죠. 우리도 화장품이 한국어제연구원 기술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어제연구원 어떤 기술이냐면 식물성 화장품에 식물성 원료를 기존 제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넣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저희가 화장품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기술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애터미 외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시면 우리 뉴스 동영상 있죠? 한국어제연구원에서 화장품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반드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공식 석사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국가기관에서 세금 가지고 개발하는 걸 왜 애터미만 하냐 뭐 이렇게 돼갖고 다른 회사에서 시비를 걸어서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해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해모임도 한국어제연구원 기술로 만들어졌죠. 네. 이거 다른 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데서 살 수 있던데 쿠팡에서 애터미 쿠팡에서 우리가 파는 회원보다 싸게 파는 거는 다 불법 제품입니다. 왜 불법이냐? 거기 보면 바코드를 다 띄워서 나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 정상적인 제품이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 바코드를 왜 띄냐고. 낄 리가 없죠? 그건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제품을 사시면 불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본의 아니게. 절대 사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그냥 바코드를 띄는 게 아니에요. 바코드를 띄고 거기다가 본인들이 만든 가짜 바코드를 또 붙여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형사범들이 뭔가 깜빵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범죄자들이에요. 중범죄자. 네. 회사에서 제명시키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중범죄자들 거예요. 그런 중범죄자들을 여러분 도와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비자들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거는 중범죄자들, 법을 어기는 불법,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의 이런 판매하는 건데 여러분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일반 생필품은 다 없어도 이 회사는 들어. 해모임만 1년에 얼마 팔아요? 해모임만 3천억을 팔아요. 여러분 3천억이면 요거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네트워크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아메이 애터미 빼고 3천억이면은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3위의 네트워크 회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은 뭐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막 올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해모임만 하면 돼. 해모임만 하면 되는데 이게 해모임이 얼마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품으로서 위력이 있냐면 여러분 해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기능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요새는 피로회복. 그거는 이제 기능성 인증을 받은 거예요. 기능성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해모임의 특허를 보면 위에 특허가 10가지 중에서 위에 3가지가 다 조율 특허예요. 조율이 뭐예요? 피를 만드는 거예요. 피를 만들면 새로운 피를 만들면 피가 맑아져요? 안 맑아져요? 맑아지겠죠? 네, 그게 해모임의 특허예요. 자, 피가 맑아지면 어떤 우리 몸의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네? 뭐 질문을 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병, 제일 무섭다고 하는 병이 뭐예요? 내 치매 또 뇌출혈. 여러분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뇌경색 뇌출혈이에요. 암은 요새 걸려도 발견되면 치료됩니다. 4기가 아닌다면 웬만하면 다 치료돼요. 그런데 이 쓰러지는 병들은 그걸 끝이에요. 끝. 그건 나봤자 뭐예요? 나봤자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요? 못 돌아오죠. 그럼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근데 요즘에는 20대도 많아요. 쓰러지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런 경색, 뇌출혈 다 나이 드는 사람들의 전인물이에요. 근데 요즘은 병원 가시면요 20대, 30대가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네. 20대, 30대가 전부 불구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 20대, 30대가 그렇게 그런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먹는데 아무나 막 먹었어. 네, 먹는 거. 정크
그걸 너무 많이 먹고 기름지도 많이 먹고 그렇죠. 뭐 라면이 실제로 얼마나 해로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름진 거, 그 싸구려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 특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단 거, 설탕이 100해모 이런 건 아시죠? 네. 우리는 원당하고 설탕은 다른 건가요? 원당은 아무리 먹어도 당뇨를 유발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원당은 숟가락 퍼먹으려고 하겠죠. 음식에 들어가는 그 원당 정도는 절대로 안 돼. 이 설탕은 백설탕 이런 거는요 한 숟갈만 먹어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많이. 근데 요즘 애들이 그 뭐죠? 꼬치에다가 탕후루가 그거 한 달만 내고 먹으면요 무조건 당뇨병 걸린다. 무조건 당뇨병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 당뇨병이 굉장히 많아요. 피가 다 탁해져요. 그래서 젊은 애들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모임이 20대 때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 근데 해모임은 우리 지금 현재 3,000원인데 국내가 한 1,500원 팔리는데 1,500원. 몇 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해모임 먹는 사람이 20만 명이 안 돼요. 15만 명밖에 안 돼요. 자, 해모임 얘기 좀. 자, 해모임 88,000원이죠? 5만원이죠? 그러니까 한 3,000원을 팔리는데 3,000원 좀 안 돼요. 국내가 한 1,500억 잡고요. 1,500억. 그게 몇 명이에요? 10만원짜리를 먹는 사람들이 10만원씩에 몇 명이면 1,500대요? 150만 명이죠. 150만.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150만 명이니까 이걸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약 12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해모임을 지금 먹는 사람이 12만 명밖에 안 돼요. 12만 명. 12만 명.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몇이에요? 5,500만이죠? 그 중에서 깐난애들 아이들 빼고 10대들 빼면은 나머지 인구가 얼마예요? 4천만이 넘어요. 4천만 중에서 10만 명밖에 이 해모임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럼 시장이 어때요? 굉장히 많죠? 만약에 해모임 먹는 사람이 10만 명이 아니고 120만 명이 먹는다고 쳐봐요. 지금의 10배. 그래봤자도 별거 아니에요. 120만 명이다. 그러면 해모임 매출이 얼마가 돼요? 1조 5천억이 됩니다. 1조 5천억. 해모임 먹는 사람이 지금의 10배가 되면 애터미 해모임 매출만 1조 5천억이 되는 거예요. 해모임 매출만. 네.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 다 먹고 다 써서 알릴 데가 없다. 이런 말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앞으로 애터미 제품 다 먹고 다 써서 알릴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 꼬여버리셔야 돼요. 120만 명이 먹고 1조 5천억이 돼요. 근데 이 해모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점점 노령화되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이 피에 관계되는 거죠? 그거를 피를 조율 기능이 있는 유일한 거의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다른 거. 철분은 상대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건강식품이 뭐가 있어요? 아마 생각나는 게 없으실 거예요. 맑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3니 뭐 징코민이 뭐 얘기하죠. 그거는 그냥 맑게 하는 거예요. 물순.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건강식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제품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뭔가 막힌다는 것은 피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해보면 100%뭐 이걸 다 치료돼요. 이건 건강식품과 치료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방효과가 커요 안 커요? 우리 건강식품 중에서 다른 데 없는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는 건강식품이 해모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있어요. 딴 데 가서 오메가3 다 있어. 물론 그렇게 품질이 좋아요. 싸고. 하지만 다른 다 있어. 종합비타민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여러분이 파워비타 다 있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해모임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건강식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능이 있다니까요. 면역 기능하고 뭐예요? 조혈작용. 조혈 기능이라고 안 돼요. 기능성이 아닙니다. 조혈작용. 이 두 개만 해도 여러분이요. 이거 120만 명 만드는데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얼마를 만들면 해모임이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이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사업을 이건 네트워크는 단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트워크에만 있는 제품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런 제품이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오직 애터미밖에 없어요. 아메이는 자기네들이 만든 걸 가지고 얘기해요. 이건 전 세계에 아메이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지렁이도 보여주고 막 하면서 막 유기농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아메이 제품은 무공해. 유기농이구나 하고 그걸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다른 데 없어 이게.
유기농인 거고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터미는 이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제품도 싸고 좋지만 독점적인 제품들이 많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거기다 플러스를 하나 넣을게. 반드시 물에 타듯이 해야 돼. 물에. 500cc 우리 심층수에다가 해모염을 2개를 타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흡수율이 높아져요.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해모염 먹고 물 따로 먹어도 똑같은 거 아니냐? 달라요. 여기다 넣어서 흔들어 갖고 먹으면 입자도 달라져요. 입자가 달라져요. 먹을 때 그냥 바로 흡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피가 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때는 초기에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포가 아니고 4포, 6포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3개월, 6개월 정도 먹고 그 다음에 2포씩 먹으면 제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물에 타서 드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물을 하루에 몇 리터 먹어야 돼요? 2리터? 그러면 500cc짜리 몇 개? 4개. 아니고요. 2리터는 맞는데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1리터 정도를 우리가 섭취를 해요. 물로. 밥에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에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야채에도 물이 있고, 관련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1리터 정도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흡수가 돼요. 그럼 나머지가 몇 리터가 필요해요? 1리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리터 정도 먹으면 적절한데 많이 먹으면 1.5리터, 3병 정도 먹으면 더 이상은 뭐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좀 곤란하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물을 하나, 2병을 먹을 때 해모임을 타서 드시면 그럼 굉장히 흡수가 빨라지고 어떤 그런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구조는 누구한테 중요하냐? 사업자한테 중요하죠. 사업자. 왜 중요하냐?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할 때 이 수익 구조를 보고 많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업자들이 이걸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망설이는 이유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그걸 제일 걱정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애터미 제품 쓰고 애터미 사봤다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뭐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망설이는 건데 그걸 우리는 뭐냐면 인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할수록 사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인맥이 많이 필요하면 이게 어렵죠. 근데 애터미는 일단 인맥이 많이 필요 없어요. 아메에 비해서 우리는 바이너리 마케팅이라 해서 내가 이 소비 멤버십을 만들 때 바이너리라서 멤버십을 만들 때 2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2그룹. 그러니까 일단 사람 2사람이 쓰면 돼요. 그것도 소비자. 근데 아메 같은 경우는 아메는 어떻게 돼요? 이걸 굉장히 많이 기본 한 6개 정도를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6개. 그리고 실제로 저 정도 돈을 벌려면 아메에서는 20그룹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20그룹. 그것도 사업자. 이거 소비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업자예요. 이 사업자가 1000만 PB를 해야지만 이게 독립이 돼서 계속 이게 구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백날력이 있어봐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짱꽝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비자 밑에 또 소비자 상관없어요. 그래도 수익이 돼. 우리는. 네. 그럼 수익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맥이 별로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추천인 제도가 없어요. 추천인 제도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르치겠냐를 따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 밑에서 무조건 내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A, B, C 세 사람이 있다. 그런데 A는 내가 가르치겠어요. 근데 B는 A가 가르치고 C는 B가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사람은 A가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세 사람이 만약에 100원씩 물건을 썼다. 그러면 회사 매출액은 300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매출은 얼마냐? 이 A는 내가 데려왔으니까 100원을 다 인정해 주는데 이 추천인제도라는 게 있는 거. 누가 데려왔는가를 따지는 회사들은 요 B나 C는 100원을 다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오지 않고 여기 밑에 있죠. 그러니까 B는 A가 데려왔는데 이건 70원만 인정해 줄게. C는 B가 데려왔는데 이건 더 밑에 있는데 30원만 인정해 줄게. 그래서 내 매출액이 200원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데려온 사람 매출은 100%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데려오지 않은 사람은 내 밑에 있다 하더라도 100% 인정을 안 해준다. 그게 추천인제도예요. 근데 애터미는 이 추천인제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안 따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아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사 매출이익으로 늘 나의 매출이에요. 그러면 저 추천인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애터미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딱 사람들이 보면 이 추천인도가 없네. 해볼 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맥도 별로 필요 없는데 추천인도가 안 따지니까 이미 더 필요 없죠. 세 번째는 무한 단계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 다른 회사들은 이걸 무한 단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요렇게 해주는데 이거 10단계까지만 해줄게. 그 이상은 안 돼. 인정 안 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유한 단계예요. 근데 애터미는 단계를 안 따져요. 그냥 끝없이 아무리 내려가도 전부 내 소비자고 내 사업자 멤버십이에요. 내 밑에 1000번 1000대만 대 내려가도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저로부터 시작하면 몇백 대 밑에 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따져보면 알죠. 그래도 다 제 멤버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한 단계인 게 당연히 유지하죠. 근데 애터미는 무한 단계라. 단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밑에 전부 다 아래 아래 얼굴도 모르는 사람 다 내 멤버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따지게 돈을 따지게 돈 따지겠죠. 돈이 많이 필요하냐? 그럼 못하죠. 근데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어요. 가입비가 없다. 가입비.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면 그냥 사업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가 뭐냐? 소비자는 물건만 쓰면 소비자고 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돈을 벌겠다면 사업자인데 실제로 그 차이 외에는 돈 가지고는 차이가 없어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똑같이 이게 가입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업하겠다면 그냥 가입해서 물건 써보고 내가 좋은 거를 그냥 알려주고 끝나요. 해모이 먹었더니 너무 좋아. 다른 사람한테 해모이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해모이 잘하는데 해모이 거 여러분 잘 전달하시려면 일단 여러분이 많이 먹어봐야 되겠죠. 효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곤함이 없어진다든지 어쨌든 그리고 건강검진 받아서 피가 안 좋은 분들은 해모임을 드시고 다시 건강검진을 한 몇 달 있다 받아보시면 그 증명이 똑같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 피에 대해서 콜레스테롤이고 지방이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조건 100% 깨끗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래. 어떻게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렇게 깨끗하냐 피가. 제가 볼 때는 해모임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저도 옛날에는 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이 몸 안에는 깨끗해.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워낙 체력이 올라갈 저질 체력이에요. 제가 이게 한의로 말하면은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기력이 딸려요. 기력이 딸려서 그나마 해모임 먹고 이거 좋은 거 먹으니까 버티는 거죠. 사실은 옛날 은행 다닐 때는요 아침에 출근하면 1시간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쉬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랬어요. 체력이 안 되는데 그냥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해갖고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도 아마 제가 건강검진하면 그 좋게 나오는 게 그런 해모임 쪽이 아닐까. 근데 딱 봤을 때 직장생활 오래 하는 사람, 수험생, 그 다음에 가정주부에서 몸이 좀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직방입니다. 먹어보면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얼굴도 누렇고 혈색 안 좋은 사람들 반드시 먹어야 돼요. 까만 사람들 여러분 얼굴 까만 사람들 피가 안 좋습니다. 간이 안 좋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꼭 기억해 두세요. 그 회사밖에 없는 제품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게 내 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입비가 없고 그 다음에 월 유지비도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 회사를 99.9%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월 유지라는 게 있어요. 월 유지.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반드시 사야 돼. 최하로 제일 적게 사는 데가 암행인데 30만 원 사야 돼. 그럼 어차피 써야 될 제품. 어차피 써야 될 제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써야 돼. 왜? 수당을 안 주니까. 근데 애터미는 이게 없어요. 제가 이번 달에 올 때는 아무것도 안 사. 그럼 수당이 안 나온다? 그럼 원래 다른 회사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당이 나와요. 계속 나오죠. 왜? 우리는 이게 원리주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언제 쓰냐 애터미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맥도 별로 필요 없고 그다음에 돈도 아예 필요 없어요. 저는.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은 뭐냐면 오래 갈 거냐 이 회사. 여섯 번째가 저희는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27개 나라가 하나의 마케팅으로 엮여 있어서 전부 여러 밑에 그대로 다 가입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한국에만 있으면 조금 망할 수도 있죠. 언젠가는. 그런데 전 세계로 진출해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안 망하니까 당연히 나도 안 망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게 이제 글로벌 마케팅인데 미국, 일본, 여러분이 알만한 나라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 뭐 캐나다, 중국, 러시아, 지속성 오래 가는 거는 자, 글로벌로 우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래 간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서 또 오래 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애터미는 1인당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면 더 이상 수입이 안 늘어나. 그래서 애터미는 인맥도 별로 필요 없고 돈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올해가 결국 뭐예요? 내가 노력만 해서 성공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말은 상속 그러는데 상속이 안 돼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한국계 회사 중에서 상속된 회사가 지금까지 애터미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업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이 안 돼요.